오랜만에 낮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오늘도 니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의 고독 속으로 도피하라.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으면 고통에 따르지만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고통이다. 퇴폐에 물든 현대인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자신보다 큰 존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끼며 비감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상대의 한마디 말과 행동에 내가 얼마나 하찮은 사람인지를 깨달으며 한숨을 내뱉기도 한다.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한 존재감을 주변 탓으로 돌리며 자신에게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한 상대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한다. 니체는 이런 식으로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을 퇴폐한 인간 또는 작은 인간이라고 불렀다. 퇴폐의 사전적 의미는 도덕이나 질서, 문화 따위가 쇠락하여 문란해졌다는 뜻이니 니체의 눈에는 멀쩡한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예전에 어느 여자 가수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여자는 나이가 들면 양수가 썩는다고 말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은 적이 있다. 그 가수가 발언이 나이든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방송국에 항의 전화가 쇄도하고 급기야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것은 놀라웠다. 얼마 전만 해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말은 지식인이나 전문가의 한마디였다. 연예인이 별 생각 없이 떠드는 실언은 이것도 무슨 헛소리냐 하며 일소에 붙이곤 했다. 그런데 오늘의 대중들은 라디오에서 아주 잠깐 흘러나온 것뿐인 그것도 허공에서 곧바로 없어져 버리는 몇 마디에 뜨겁게 반응한다. 그 가수의 경우 인터넷에 그녀의 실언이 유포되기가 무섭게 세상 모든 여자들에게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여론이 들끓었고 급기야 그녀를 광고 모델로 써온 기업은 TV 광고를 중단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인터넷이나 잡지에 누군가의 스캔들이 수시로 폭로되는 게 일상이 된 세상이다. 연예인 사회에서는 크든 작든 스캔들이 없으면 인기가 없는 방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집단적인 관음증에 걸리기라도 한 것처럼 누군가의 스캔들을 흥미진진하게 보며 키득거리는 현대인들을 보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니체가 말했던 작은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어진다. 질투심이나 분노, 복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수치스러워하기는커녕 그것이 자기 의견을 마음껏 발산하는 자유라며 오히려 당당하게 말하는 세상이다.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퇴폐에 물들어 버린 것일까? 니체는 고독의 힘을 믿었다. 작은 인간은 그 수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인간들에 둘러싸여 있으면 서로가 감시하는 눈길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행동이 위축되고 잠깐 옷깃만 스쳐도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일까 두려움에 떨게 된다. 나는 세상을 압도하는 온갖 미디어와 인터넷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니체의 말처럼 우리가 조금은 더 고독해져도 좋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니체는 아침놀에서 고독의 가치를 설명하며 이렇게 썼다. 살면서 때로는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친한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생각하면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립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처럼 어떤 새 대상과 얼마쯤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고독에 대한 한편의 수필 같은 감성적인 묘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작은 인간들이 모인 곳으로 발길을 돌린다. 혼자 떨어져 있게 되면 자칫 낙오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작은 인간들과 섞이다 보면 아무리 굳게 마음을 먹어도 어느 순간 나 또한 그런 부류의 인간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쉽고 편하게 위안받으려 하는 만큼 도리어 더 혹독한 고독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의 진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예전에는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산시로의 주인공처럼 사람들이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올라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친구가 별로 없어도 당연할 일로 쳤다.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섞일 사람이 없어 조금은 외로웠을지 몰라도 고독에 대한 공포감 같은 것은 없었다. 그 시절의 젊은이들은 자신과 맞지 않는 퇴폐하고 작은 인간들한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에서 단출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갔고 거기서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진심을 나눌 사람의 친구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은 이때 나왔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고독에 대해 이렇게 썼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 누군가를 간절히 원한다. 자기를 상대해줄 친구를 찾고 막연한 안도감을 느끼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고독하기 때문이다. 왜 고독할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기쁨을 나누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고독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자신의 다리로 높은 곳을 향해 걸으면 고통이 따르겠지만 그것은 마음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고통이다. 마음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작은 인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로움에 떠밀려 다니지 않는다. 그러니 삶이 고달프다면 마음껏 고독의 심연으로 도피하라. 이것이 고독에 대한 니체의 흔들리지 않는 관점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말한 니체는 누구보다 빈약한 마음의 근육을 가진 사람이었다. 니체는 프로이센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에 참전됐다가 질병을 얻었고 그로 인해 평생 크고 작은 건강 문제에 시달렸다. 35살 때 교수직을 사임한 니체는 병든 몸을 끌고 유럽 각지를 근근히 돌아다니며 집필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1889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졸도한 후 생애의 마지막 10년은 정신착란에 휘둘리는 혼돈 속에서 보냈다. 누구보다 고독했지만 오히려 고독을 더 하라고 말했던 니체가 오늘날과 같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덕분에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인간관계망이 형성되는 형상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SNS를 통해 서로 속내를 털어놓으며 친분을 쌓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받는 현대인들이다. 그들은 사전에 실린 고독에 대한 정의조차 바꿀 만큼 외로움을 대하는 관점이 다르다. 영국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앤서니 스토 박사는 고독의 위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관계와 행복의 연결고리는 매우 허약하다.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삶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이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인간관계가 분명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은 지나친 게 아닐까? 만약 니체가 자신이 죽은 지 20년 뒤 태어난 이 심리학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정말로 옳은 말이라고 동감했을 것이다. 니체는 인간관계에 무척이나 서툰 사람이었다. 마음을 나눌 친구마저 별로 없었다. 그렇게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지만 진짜 행복은 자기 속에 있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평생을 일관했기에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왜 고독일까?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순간적인 기쁨을 나누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고독으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인가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제가 낭독 중간에 잠깐 한 10초 정도 퍼즐을 두었던 이유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독이란 정의를 정신분석학자가 앤서니 토스가 얘기를 해주었는데 매우 공감이 갔습니다. 잠깐 나의 고독을 잊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 고독을 완벽하게 치유해 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고독을 치유하려면 그 고독을 깊이 분석하고 파헤침으로써 내가
내 자신의 무언가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지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 발치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도 그 아름다움의 깊이를 더욱 깊게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냉철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관계가 더 깊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진정한 인간관계를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11월 10일 이렇게 보는데요. 하루 종일 이제 집에 있으면서 저녁에는 이제 운동을 나가겠지만 집에 있으면서 박경리 작가가 쓴 일본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을 눈을 떼지 않고 계속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던 선조들의 그런 고통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역사를 더 알아야 되고 과거에 무지했던 역사들을 파헤치고 분석하면서 우리 선조들의 이런 원한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하는 행동들을 조금 다 가다듬고 좋은 방향으로 이제 역사 홍보 활동,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졌고요. 또 한 가지 생각된 바는 저는 고독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소규모의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나 스스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추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의 심연을 크게 확대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스스로에게 또다시 맹세를 했고 설민석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스토리를 배경으로 상대방에게 재밌게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나의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고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제가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스킬과 노력 그리고 눈치는 발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나의 심연을 높여서 상대방을 더 아우르고 카리스마로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처럼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찍는 나에게 칭찬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